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까진 결혼을 한 유부녀였지만 지금은 그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돌아온 솔로가 되었네요. 가끔씩 결혼한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면 항상 하게 되는 얘기가 바로 시댁이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저를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전 대단한 시댁을 만났는데요.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3년 전 만난 남편은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배려심이 많은가 싶을 정도로 말투 자체도 온화했지만 화 한 번 내지 않고 허허실실 웃기만 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약간 제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편이었는데 남편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저와 정반대의 성격인 남편을 보고서는 결혼을 결심했답니다. 결혼하기 전 남편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바로 시모에 대한 얘기였어요. 남편 말로는 어릴 적부터 시부는 별로 가정에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시부만이 가정을 위해서 일도 하고 살림도 하고 심지어 시댁도 돌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자신은 절대로 그런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어머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솔직히 가부장적인 아버지들도 많았잖아. 그래서 나도 아주 어릴 때는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살았었거든. 근데 살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아빠는 가족한테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엄마만 항상 바빴지. 시댁 행사는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 항상 행사 치르고 나서 엄마가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 있으시곤 했어. 그럴 때도 아빠는 괜찮은데 엄마는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난 그걸 보면서도 이상하다 생각했었거든. 난 진짜 엄마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 예전에도 엄마는 일도 하시고 살림도 하시고 뭐든 다 잘하셨으니까. 정말 대단하시다, 어머님. 아직 뵌 건 아니지만 용철 씨 어머님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대단하시다 생각해. 그럼 지금도 어머님 일하고 계셔? 우리 집도 엄마가 일을 하시긴 했는데 아빠랑 두 분이서 항상 나눠서 일을 하셨었거든. 그런 모습을 보고 컸는데 용철 씨는 어머님께서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네. 용철 씨 집에 행사도 엄청 많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우리 한 달에 두세 번씩 대소사가 너무 많아서 엄마가 고생 진짜 많이 했어. 집안일들도 엄마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매번 엄마가 계셔야 했다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엄마 정말 대단해. 어떻게 돈도 벌고 살림도 하고 대가족 일도 다 받겠어. 나는 그런 엄마 보면서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동생들은 그런 엄마가 좀 억잡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난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우리 가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 용철 씨는 그럼 어머님 하시는 걸 보고 자랐으니 와이프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높은 거 아니야? 지금은 다들 집안일이며 다 나눠서 각자 하고 살잖아. 나는 그런 게 자연스럽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용철 씨는 어떻게 생각해? 설마 나도 어머님처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겠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미리 말하지만 나는 청소며 빨래며 음식이며 다 잘 못해. 에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못해. 다혜는 그래도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금방 익히겠지. 솔직히 나도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난 아버지 보면서
내 와이프는 저렇게 고생 안 시켜야지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다이도 나랑 결혼하면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두고 봐. 결혼 전 들었던 시모는 정말 말 그대로 슈퍼우먼이셨어요. 만남을 갖기 이전부터 시모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던 터라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막상 만났던 시모는 고생을 정말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고상하신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첫 인사를 할 때부터 범상치 않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심지어 저희 집에 놀러와 친구들도 시모를 처음 듣고서는 시집살이가 장난 아닐 것 같다는 말을 농담 삼아 하기도 했지만 결혼 준비하면서는 별다른 터치 없이 준비가 되었어요. 결혼 후 저희는 그 전보다 더 바빠졌고 저와 남편은 쉬는 날이 맞지 않았는데요. 남편은 스케줄 근무라 주말이라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니었고 저는 평일에만 근무하고 주말에는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서도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주말에 같이 쉬는 날이 잡히게 되어서 그날 시댁 식구들을 불러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전 시댁 식구들이 식사만 하시고 가는 줄 알았는데 시모는 다음날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주무시고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얼떨결에 알겠다고 말을 했죠. 그렇게 하룻밤을 주무시고 나서 이른 아침 출근을 위해 나가려고 하니 밖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급하게 나가고 보니까 어머님께서 저를 발견하고는 허겁지겁 손짓하며 조용히 오라고 하셨죠. 너는 남편이 자고 있는데 그렇게 벌컥벌컥 문을 열고 나오니? 안 그래도 너 이제 일어날 시간일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너는 나오지도 않고 원래 이렇게 늦게 일어나서 나가니? 그러면 아침은 누가 차려서 먹어? 혹시 우리 아들한테 아침 차려가지고 알아서 먹으라고 하고 나가는 건 아니지? 아, 저희가 아침에 뭘 먹으면 속이 좋지 않아서요. 요즘은 출근하고서 아침 대신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집에서 먹고 나가지 않아요. 근데 어머님, 새벽부터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출근을 해야 해가지고요. 오늘은 일찍 가봐야 해서 오늘 남편 쉬는 날이니까 오랜만에 어머님 같이 데이트라도 하세요. 무슨 나랑 데이트를 해? 근데 너는 어제 시댁 식구들 온다는 거 다 알면서도 오늘 쉬질 않는 거니? 우리가 온다고 한 지 벌써 몇 주나 전인데 미리 회사에 말해서 양해 구하고 쉴 수 있는 거 아니니? 안 그래도 너랑 우리 애랑 쉬는 날 너무 달라가지고 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렇게 쉬는 날 같이 있지도 못하고 가는 거야? 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그래도 어제 어떻게 시간 잘 맞아가지고 다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어제 어머님 일찍 나가신다고 하셔가지고 걱정 많았는데 조금 이따 나가시면 용철 씨랑 같이 아침 드시고 가세요. 오늘 여기 주변에서 볼 일 있으셨다고 하셨죠? 아니 뭐 그건 취소돼가지고 할 일은 없는데 그것보다는 너 아무리 그래도 다음에는 다음날 쉬는 날 맞춰서 쉬어. 그래야 이렇게 시부모님 한번 주무시고 가시면 같이 시간도 보내고 더 좋지 않니? 이렇게 해야 점수도 따고 그러는 거야. 너 오늘 출근한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랬는데 너희 시아버지도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알았지? 시모는 시댁 식구들이 오는 날이면 그 다음 날까지 일정을 비워둬야 한다고 말을 하셨는데
전 그 말을 듣고서 너무나 황당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친정아빠 생신일 때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저 혼자 다녀왔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날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연락이 와서 자기 아들 일 빼기에 미리 말하지 말라며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었죠.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혼자 간다고 하니 현명한 행동이라고 저를 칭찬하셨던 분은 어디 가셨는지 갑자기 시댁 식구들이 오면 다음날까지 시간을 비워둬야 한다고 하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시모는 그 이후로도 무슨 일이 있다면서 전날 저희 집에서 잠을 잤다가 다음날 갑자기 일이 취소되었다며 그대로 신혼집에 있다가 내려가시기도 했습니다. 전 처음에는 시모가 시부랑 같이 단둘이 있는 게 불편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아무래도 가정에 소홀했던 아버님이니 서로 마주치는 게 힘든 걸까 싶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저와 연애를 하기 몇 년 전에 일을 그만두셨다고 하셨고 시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아 종종 소일거리를 했다고 했는데 막상 겪어본 시부는 생각보다 성실하신 분이셨고 무뚝뚝하지만 누구보다 가정적인 분이셨어요. 30년 넘게 한 곳에서 일을 하셨고 직급도 높으셨을 뿐만 아니라 시댁에는 매년마다 시부가 시간을 내서 해외고 국내고 여행을 갔던 사진들이 가득했죠. 거기다가 가끔씩 시댁에 가면 집안 청소며 빨래며 설거지까지 시부께서 많이 하고 계셨어요. 오히려 밖에 나가 계시는 건 시모였죠. 그러면서 시모와 남편이 하는 말이 정말일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시댁 가족 행사가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날은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고 이미 결혼 전부터 정해진 일정이었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와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 너 아무리 그래도 가족 행사는 참석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가 어려운 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 행사만이라도 잘 참석을 해달라 말을 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 너 오늘 행사 있었던 건 알기나 하니? 용철이가 너 신경 쓸까봐 괜찮다고 했겠지만 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행사인데 꼭 참석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 어머님. 근데 저 아버님께도 연락을 드렸어요. 안 그래도 용철 씨가 저한테 아버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행사라고 하셔서 결혼하고 나서 그 소식 듣자마자 아버님께 연락드렸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셨고 저도 회사 일이 급했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오늘도 아버님 전화 와서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머님께는 많이 화가 나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뭐 네 시아버지가 네 앞에서 화났다 어쩌다 할 수나 있겠니? 그런 생각이 들어도 어른으로서 괜찮다고 말을 하는 거지. 내가 너한테 나쁘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다들 솔직히 많이 화났어. 네가 결혼하고 나서 가족으로서 처음으로 함께하는 행사인데 참석도 안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 너 그러지 말고 이제라도 와서 무릎 꿇고 빌어. 근데 저 아까 전에도 아버님이랑 통화도 했고 괜찮다고도 하셨는데 용철 씨도 가서 분위기 보니까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해서요. 어머님, 그리고 저 지금 당장 나가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화도 어머님이 너무 급하시다고 하셔서 잠깐 틈나는 대로 전화 드린 건데. 아니 넌
무슨 애가 핑계가 그렇게 많니? 다들 너한테 말을 못해서 그렇지. 뒤에서는 얼마나 널 욕하는지 알기나 해. 솔직히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며느리라면 와서 이것저것 행사도 도와주고 그래야 하는 건데 네가 얼마나 미움받고 있는지 알기나 하니? 내가 너 미워하지 말라고 방패막이 돼주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해? 내가 그러면 널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니? 결혼하고 첫 행사를 참석하지 못하자 시모는 불이 나게 저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내셨고 전 이미 양해를 구한 일이라고 했지만 시모는 어르신들이라 다들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는 것이지 뒤로는 다들 욕한다며 말하셨습니다. 전 일도 정말 급하고 힘들었지만 시모의 말을 듣고 정말 그런 상황일까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나중에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온 남편에게 물어보니 다들 궁금해는 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면서 오히려 잘 마무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왜 시모가 저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의아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시모는 제 길을 잡고 싶었구나 점점 느껴지곤 했어요. 특히나 시모는 아들은 너무 귀중한 몸이지만 저는 한낱 아들 몸시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딱 보였던 때가 바로 제가 몸살이나 며칠 휴식을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승진을 위해서 이것저것 겹쳐서 일을 하다 보니 몸살이 심하게 나게 되었고 회사에서 쓰러져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회사 측에서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셔서 며칠 푹 쉴 수 있게 해 주셨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시모께서 다짜고짜 말도 없이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두 손 가득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는데 절 보자마자 윽박 지르셨습니다. 너 지금 뭐하니? 내 손에 들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얼른 들고 들어가. 내가 너 오늘 휴일이라고 해서 부랴부랴 장 보고 왔어. 너 전에 내가 쉬는 날에 연락하라고 했는데 왜 연락도 안 하니? 아니 이렇게 며칠 내내 쉴 거면 미리 연락이라도 해주면 좋잖아. 그러면 더 좋은 재료로 장 보고 올 걸. 아니다. 너 데리고 장 보러도 같이 갈 걸 그랬는데. 아유 정말. 어머님, 이게 뭐예요? 갑자기 왜 장은 보고 오신 거예요? 전화도 없이 오셔가지고 놀랐어요. 저 오늘 쉬는 날 아니었는데 어떻게 알고. 그리고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사오신 거예요? 양파며 당근이며 요리해 주시려고요? 혹시 저 아프다고 용철 씨가 말한 거예요? 아, 어머님, 장 안 보셔도 되는데 저희 집에서 이것저것 많이 해먹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고생하면서 온 거야. 네가 집에서 음식해서 먹으면 이렇게 아플 일이 있겠니? 너도 이렇게 비실대는데 우리 아들은 얼마나 속이 곪고 있겠어? 네가 집에서 밥을 제대로 한 끼 해먹어야 얘가 살이 찌지. 매번 볼 때마다 말라 삐뚤어지는 모습 보면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니? 너 당장 부엌으로 들어가서 이거 재료들 다 손질하고 있어. 손질 다 하면 부르고 우리 아들 좋아하는 음식 어떤 건지 내가 오늘 알려줄 테니까 똑같이 하기만 하면 돼. 네? 음식이요? 어머님, 저 어제 회사에서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지금 일도 엄청 밀려있는데 그거 그냥 제쳐두고 쉬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당장 급한 일 있는데도 배려해주고 있는데 무리할 수 없어요, 어머님.
음식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일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때 배울게요. 근데 오늘은 못해요, 어머님. 일할 몸 상태도 아니고요. 원래 여자는 다들 한 번씩 쓰러지기도 하고 몸도 약해지고 그러는 거야. 뭐 나는 안 그런 줄 아니? 그리고 회사에서 쉬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가정에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도 있는 거지. 니들 밥도 잘 안 해 먹고 그러니까 아픈 거야. 밥 잘 해 먹으면 이렇게 쓰러져서 골골댈 일이 있겠니? 네가 이렇게 쓰러지면 우리 아들 속은 어떻겠니? 너 위에서도 배워야 하는 거니까 힘들어도 참아. 약 먹었지? 약 먹었으니까 끄떡 없어. 시모는 제가 펄펄 끓는 열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재료들을 손질하라면서 명령하셨습니다. 대꾸할 기운조차 없었던 저는 남편에게 긴급하게 연락했고 올 수 없다고 말하던 남편은 제가 며느리 자리 그만하겠다고 강경하게 나가자 부랴부랴 집으로 왔더라고요. 남편을 부른 것을 보고서는 시모는 황당해하며 화를 내셨지만 남편은 시모를 달래 모시고 나갔죠. 다시 들어온 남편은 엄마도 너무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충 맞춰주면 되는 걸 일을 크게 만든다면서 제 잘못도 있다고 했어요. 전 남편의 말을 듣고서는 너무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 몸이 아프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는데 열이 펄펄 끓는 순간에도 전 시모의 요구를 맞춰주는 사람으로 봤다 생각하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결혼 1년도 되지 않았고 그냥 기싸움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넘어가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한 달에 한 번 전 남편의 시할머니를 뵈러 가기도 했어요. 연애를 할 때부터 남편이 꼭 가야 하는 일이라고 말을 했어서 저 역시 결혼하고는 함께 가게 되었는데 결혼 전에는 남편 혼자서도 잠깐 갔다 왔던 일이었는데 결혼하고부터는 시모가 항상 같이 따라다녔어요. 가서는 남편은 방에 쉬게 두고선 저만 자꾸 밖에서 마당 정리를 하라는 둥, 그릇을 정리하라는 둥, 별의별 일들을 다 시켰습니다. 제대로 쉬지 못하게 일만 시키는 것을 보고서는 전 남편을 불렀는데 시모가 같이 와서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죠. 아니 넌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어떻게 졸졸 남편 오라고 불러대니?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너 혼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좀 쉰다는 애를 꼭 불러서 부려먹어야 되니? 아유 정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 너 내가 안 오고 애랑만 오면 우리 아들한테만 하라고 시켰을 거 아니야? 어머님, 저도 일해요. 평일에는 저도 일하고 남편만큼 저도 일주일에 2번만 쉬고요. 그중에 하루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심지어 전 평일에 남편보다 더 늦게 근무할 때도 있는데 왜 저는 안에서 쉬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어머님 시키는 일 혼자서 해야 하는데요. 남편이 저보다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일 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저만 너무 쉬면서 일하는 걸로 생각하시니 너무 서운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네가 여자라서 꼼꼼하니까 시키는 거야. 얘가 해봤자 꼼꼼하면 얼마나 뭘 더 할 수 있겠어? 땡볕에 얼굴만 익지. 너는 여자잖아. 남자애보다 훨씬 손끝도 야무지고 꼼꼼할 텐데 2번 일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잘하는 게 낫지 않아? 그리고 너는 운동도 하고 체력도 좋잖니.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건데 너 그렇게 말하면 내가 더 서운하지. 여보, 이거 솔직히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심보가 그런 거 아니야?
엄마는 이거 전에 혼자서 1시간이면 다 했어. 여보, 진짜 엄마한테 많이 배워야 되겠다.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반도 못했어? 아무래도 요령이 없나? 엄마, 그래도 엄마는 이거 금방 다 했잖아. 역시 엄마 진짜 대단해. 엄마는 와이프보다 훨씬 더 어릴 때 시집 와가지고 이런 거 혼자 싹 다 했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그런 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무 척척 다 해버려가지고 우리 아들 눈만 더 높아졌겠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요즘은 나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척척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떠한 일이든 제가 잘 못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마다 남편은 시모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잘했다면서 말하고 시모는 엄마 같은 여자는 없다며 쿵짝이 잘 맞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다기보다는 남편과 시모 사이에 끼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자 사이가 얼마나 애틋했는지 저를 위한 날에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애틋함만 가득했어요. 제 몸을 버려가면서 열심히 일을 한 끝에 전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결혼도 하고 그 사이 컨디션도 좋지 않아서 승진은 물 건너갔구나 싶었는데 정말 좋은 기회로 승진을 하고 연봉도 훨씬 더 높아졌죠. 남편과 오붓하게 축하 파티를 열려고 하니 남편이 갑자기 시모가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오셨다면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내키지 않았지만 알았다고 말을 했고 집에 와보니 이미 시모가 와 계신 상태여서 저는 부랴부랴 단골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오고 나서부터 시모는 하나하나 다 타박을 하셨어요. 어머님, 뭐 음식이 입에 좀 안 맞으세요? 그래도 저랑 남편이랑 자주 불러 먹는 곳인데요. 음식도 깔끔하고 맛도 있어요. 재료도 신선하고요. 바로 조리해서 오니까 어머님께도 맞으실 것 같아서 주문한 건데 좀 입에 안 맞으세요? 오늘 좋은 날이라서 오랜만에 먹으려고 주문한 거예요. 전에는 거의 저녁 차려서 먹긴 했거든요. 혹시 입에 안 맞으시면 다른 거 주문해 드릴게요. 뭐가 괜찮으세요? 너는? 그러게 나한테 음식을 배우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배달 음식이나 먹이고 있는 거니? 우리 아들 속이 예민해가지고 이런 바깥 음식 먹으면 배탈 나고 속도 안 좋아지는데 아휴 내가 정말 속상해서 곱게 키운 아들 결혼하고 점점 몸이 상해가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너는 모르지? 네가 아이도 없으니까 지금 내 맘 모르겠지만 나중에 아이 낳고 나서는 다 공감할 거야. 아이, 엄마, 왜 그래? 요즘은 그래도 다 이렇게 먹어. 솔직히 엄마처럼 그렇게 일도 하면서 살림도 하고 저녁 매번 차려주는 여자가 어디 있다고 그래? 엄마밖에 없지. 난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진짜 대단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꼈어. 어떻게 아이도 키우고 집안일도 알아서 척척 잘하고 난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야. 아이 낳고 나면 어떨지 엄청 걱정된다니까. 아유, 그러게나 말이다. 우리 아들 너무 힘들겠네. 네 아빠 팔자 닮아야 할 텐데 내가 매번 바랬는데 밖에서 일만 하고 들어와서 집안일 하나 신경 쓰지 않고서 떠받들여주는 와이프 만나서 고생 안 하고 살면 좋았을 것을. 네가 내 팔자를 닮아가지고 밖에서 일도 하고 집에 와서도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에휴. 엄마, 왜 울어? 나 그래도 잘 지내고 있어.
엄마도 옛날 생각하니까 눈물 나는구나. 에이, 엄마가 이렇게 마음이 여리다니까. 워낙 마음이 여려가지고 사람들한테도 맨날 싫은 말도 한 번 못하고 잘해주기만 하다가 상처만 받고. 여보도 우리 엄마 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이 나이 때에 순수하고 여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이해하지? 승진까지 해서 기분이 최고로 좋았던 날이었지만 제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시는 바람에 전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도 한번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모를 달래주면서 식사 시간은 끝나고 말았어요. 정작 제 승진 얘기는 입도 뻥끗하지 못했죠. 그 후에도 남편은 시모가 속상해 하신다면서 집에 보내지 말고 신혼집에서 재우겠다고 하며 자신이 거실에서 엄마와 같이 자겠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아들은 세상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고 며느리는 무수리 정도만 생각을 하셨던 시모에게, 그리고 그런 시모를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라 생각한 남편에게 좋지 않은 마음들이 점점 쌓일 때쯤 결국 한 사건을 계기로 전 마음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안방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쉬는 날이라 왜 그런가 싶어서 보니 몇 시간 뒤에 출근을 했다던 남편이 시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왔어요. 전 너무나 깜짝 놀라서 있었는데 바로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죠. 할머니, 거기 도착했지? 뭐 어련히 우리 아들이 알아서 잘 모셔갔겠지만 며칠은 네가 좀 할머니 모셔야 되겠네. 오늘 휴일이지? 출근하기 전에 회사에도 미리 좀 말해두렴. 짧으면 한 달 정도, 길면 두세 달은 있으셔야 하니까 그렇게 알고 휴가 좀 잡아두면 좋을 것 같네. 어차피 다음 주부터 너 휴가 쓰는 거 아니니? 한 달만 휴직하면 나도 가서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희 집에 시할머니께서 오시는 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저보고 시할머니 여기서 모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회사 쉬라고요? 어머님, 저 그렇게 못해요. 회사에 말해도 받아주지도 않을 거지만 제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아, 나 동창들이랑 남도 일주 가고 있어. 예, 너 지금까지 시댁에 뭐 해준 게 있니? 안 그래도 시댁에서 네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커버하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알아? 이참에 뭐라도 제대로 하나 해야 하지 않겠니? 그나마 시할머니 니네 집에서 모시는 건 어려운 것도 아니야. 밥만 제때 차려다 드리면 되는 걸 너 뭐가 힘들다고 난리야? 내가 이렇게 쉬운 일로 생색낼 수 있게 자리 깔아준다잖아. 손주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다른 걱정하지 말고 시할머니 잘 모시고 손주 며느리 도리를 다 거라. 알고 봤더니 시모는 갑자기 쓰러지신 시할머니를 저에게 맡기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저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시댁에는 시모가 직접 돌보겠다고 말을 해놓고서는 시할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셨던 거죠. 나중에 시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서는 고모와 함께 신혼집에 오셔서는 저에게 사과를 하시곤 시할머니를 다시 모셔 가셨어요. 듣다 보니 시모가 갑자기 시할머니 퇴원을 하실 때가 되니 병원도 가깝고 저와 얘기도 다 끝냈다면서 무작정 모시고 왔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전 갑작스러운 상황을 겪게 된 것이었죠. 시할머니가 오셨을 당시 남편도 시할머니가 기운도 없으시니 저에게 뭐라 할 일은 없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해서
전 이 상황이 뭔가 싶었어요. 그러다가 그날 바로 시부와 고모님이 오셔서는 저에게 사과를 하시니, 그래, 이렇게 심각한 일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죠. 시할머니가 가시고 나서 남편은 너무나도 해맑게 저에게 잘 됐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다음날 시모는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시할머니를 왜 보냈냐며 다짜고짜 화를 내셨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어떻게 시할머니를 보낼 생각을 해? 내가 말 안 했니? 너한테 시댁에 잘 보일 구실 하나 만들어준다고 했잖아. 고마워하기는커녕 고모한테 알리는 게 지금 말이나 되니? 네가 제정신이야?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 지금 여기 동창회에서 말하니까 다들 너 욕하고 난리도 아니야. 이 정도로 심각한 얘긴데 너 그렇게 철없이 행동하니? 너 이렇게 하다가는 나한테도 미움 받는 거야. 시댁에 이쁨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당장 시할머니 모시고 와. 제가 왜요? 어머님이야말로 지금 저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시할머니 이미 몇 주 전부터 아프셨고 병원에 입원하신 지도 꽤 되셨잖아요. 그런데 어머님 한 번도 병실에 가보신 적도 없으셨는데 아버님이 모시겠다고 하니 어머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면서요. 어머님, 아버님이 할머니 모시겠다고 하셔서 그러지 않으려고 저희 집에 모시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그런 거에 결정권이 어디 있어? 시애미가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리고 너네 집 가장인 우리 아들이 동의한 일이야. 우리 아들이 결정한 걸 네가 만들 토를 다냐고. 너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니? 내가 다른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날 돌보라고 했어? 나 대신 손주 며느리 도리라도 다 하라는 건데 뭐가 문제야? 아줌마나 며느리 도리해. 어따 대고 나보고 며느리 도리를 운운해? 나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네 귀한 아들도 데리고 당장 나가. 그렇게 애틋한 아들 평생 감싸 안고 살지 장가는 왜 보낸 거야? 남의 집 귀한 딸은 당신이 무슨 이유로 고생시키냐고.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아줌마, 고상한 척 연기나 그만해. 당신 그 속내 썩은 내가 진동하니까. 전 퀵으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내고 바로 하와이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이혼에 대해서는 계속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느 날부턴가 시모를 쉬는 날마다 은근슬쩍 집으로 모시고 왔고, 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퇴근하고 집에 가 마주했던 적도 여러 번이었거든요. 그렇게 피곤함을 이끌고 시모 시중까지 들었었는데, 거기다가 시부랑 다투기라도 하신 날에는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신혼집에 계시다가 가시는 바람에 집이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 저에게 상의조차 하지 않으시고는 시할머니를 무작정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을 계기로 저는 이 집에서 발을 빼기로 했습니다. 전 지금까지의 모든 부당대우에 대한 자료로 이혼을 청구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난리가 났죠. 그렇지만 전 이미 하와이로 떠난 상태였고 이혼 소송은 제 대리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이도 없었고 결혼 기간도 2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복잡한 문제는 없었어요. 거기다가 결혼을 하면서도 그때는 그냥 여유로운 사람이 더 해가면 되지 않나 싶어서 집도 제가 다 해갔는데 그걸 다 되돌려 받을 수 있었죠. 여기에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결정됐을 당시 시모와 남편은 온갖 욕들로 시작되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나중에 그걸 다 수집해서 증거로 신고를 하고 나서야 잠잠해졌어요. 하와이는 승진을 하게 되면서 해외 지사로 1년간 지원 근무를 하게 된 것이었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전 남편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여보, 아니, 다혜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이렇게 얼굴 보고선 헤어지면 좋잖아. 안 그래도 너랑 얘기하고 싶은 말 많았는데 어떻게 해외에 나가버릴 수가 있어? 엄마가 진짜 화났어. 당신이랑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얼마나 속상해서 밥도 안 드시고 힘들어 하셨는지 알아? 그래도 지금은 많이 마음 풀리셨으니까 당신이 한 번만 수그리고 들어가자. 뭔 개소리야. 내가 왜 수그려? 오늘 만나자고 한 것도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려고 만난 거야. 그래도 한 번 얼굴은 보고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당신은 내가 언제고 참을 줄 알았겠지만 당신 네 집, 아니 당신 네 모자 사이에 낄 여자는 아무 데도 없어. 평생 그냥 엄마 옆에서 마마보이로 살아. 당신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런 애 아니잖아. 우리가 잠시 오해로 인해서 그런 거고 원래 결혼하고 1, 2년은 많이 다툰대. 그래서 그래. 엄마가 저번 일은 엄마도 미안한 점 있으시대. 엄마가 이렇게 당신한테 먼저 화해 손길 보냈는데 받아주지도 않을 거야? 그래도 한 번 만나서 얘기라도 들어봐줘. 네가 이 모양인데 무슨 얘기 듣니? 그 아줌마는 더 엉망진창일 텐데. 내가 왜 당신이 엄마 타령하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당신은 엄마 인정만 받고 살아서 그런 거였어. 당신처럼 찌질한 사람이랑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거든? 다시 한번 나 찾아오기만 해. 그러면 정말로 온갖 것 다 싸잡아 고소할 테니까. 남편은 끝까지 엄마의 잘못도 있지만 제 잘못도 있다면서 말을 했고, 그 말을 듣고서는 일말의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연은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선도 많이 봤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시모의 치맛바람에 남편과 연애조차도 하지 않았다 들었어요. 남편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듯 했지만 아마 그 주변에서는 문제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이혼을 하면서 시모는 시부와도 별거를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부께서는 시모가 그 정도까지 저에게 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 하셨다며 마지막에는 미안하다 말을 하셨어요. 시모가 별거를 시작하면서 전 남편이 바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은 시모와도 따로 살고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애틋함인가 싶네요. 전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를 아끼고 소중하게 대해주고 있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에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그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지만 모든 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즐기고 즐겼던 인연 이제 끝날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현재 37살이며 매사에 항상 성실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주위 사람에게 인성 바르다며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한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결혼하고 나서 진실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지고 말았어요. 조금씩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더니 결국 밑바닥까지 찍고 오더라고요. 남편은 한식 뷔페를 운영하고 있고 저는 바로 옆 건물에서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했던 한식 뷔페 식당은
가격도 저렴하고 반찬 가짓수도 많아서 손님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평판이 좋았어요. 저는 한 곳에서 안경점을 운영한 지 3년 정도 되었고 한식 뷔페는 1년 정도 되었었죠. 좋았던 건 한식 뷔페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식사를 마치고 가끔 안경점에 들려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셨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만 먹는 스타일이라 점심은 간단하게 커피 한 잔만 하는데 그날따라 괜시레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줄 서서 기다린 다음 식당 안으로 진입했죠. 요금은 선불이라고 하길래 돈을 지불하고 제 앞사람 따라 음식과 반찬을 한가득 담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제 옆에 앞에 할 것 없이 바짝 붙어서 밥을 먹었어요. 좀 불편한 감은 있었지만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배가 좀 차니 주변 환경을 보게 되더라고요. 주방에는 일하는 아줌마 몇 분 계셨고 한 남자는 밝게 웃으면서 손님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맛은 어떤지 입맛에 맞는지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나가는 걸 볼 수 있었죠. 주변 병원에 있던 직원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안경점에 혼자 있을 때는 조용한 매장 분위기 때문에 금세 몸이 처지거나 잡생각이 많이 났었는데 한식 뷔페 식당은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이 북적이다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식당 주인인 사장이 제 앞에 다가왔고 후식 챙겨주면서 제가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최근에 시력이 안 좋아진 것 같다고 조만간 시간 될 때 안경점에 한번 들리겠다고 먼저 말을 붙였습니다. 일단 손에 계속 들고 있던 후식을 건네받았고 나중에 안경점에 오시면 잘해드리겠다고 하곤 준비해주신 후식 먹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첫인상이 나쁘진 않았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가끔 식당을 찾았고 이 남자도 가끔 안경점을 찾아왔어요. 일회용 렌즈도 하나 구입하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얼굴을 보게 되면서 친분이 쌓이게 되었고 꽤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까지 하게 되는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잘해줬었죠. 이 남자가 없는 삶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저에게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지인분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자리가 마련이 되었고 거기서 한 번도 본 적 없던 행동과 말투에 제가 상처까지 입게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동안 연락 좀 하고 지내지. 뭐가 그리 바쁘다고 이제야 연락하냐? 사는 게 바빠도 서로 얼굴 볼 수 있는 시간은 되잖아.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잠깐씩 밥이나 먹으면서 사는 얘기 좀 하자. 우리가 보통 인연이냐? 초등학교 때부터 쌓아온 우정을 너무 쉽게 버리려고 하지 마라. 우리 아내도 현욱이 너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살이 좀 찐 것 웬 달라진 건 없네. 얘기만 듣다가 실제로 얼굴 보니까 너무 잘생기셨어요. 어쩜 아내분께 먹기 좋게 음식도 잘라주시고 우리 남편은 자기 먹기 바빠서 그런 배려 하나도 없는데 아내분 너무 부러워요. 남편 하나는 잘 만나셨네요. 그렇죠. 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챙겨줘야 한다니까요. 손이 한두 군데 가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내가 아내와 사는 건지 7살 먹은 딸이랑 사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생각보다 귀찮은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니까 데리고 살고 있죠. 남들 같았으면 벌써 두 손 두 발 들고 떠났을걸요? 안 그래 여보? 남편이 웃자고 얘기한 말인지 아니면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감정을 드러낸 건지 알 수 없는 행동과 말들로 사람 기분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기분은 좋지 않더라고요. 남편 친구분과 아내는 뭐가 웃기다고 깔깔거리는데 제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를 그냥 안주거리 삼아 씹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아내를 치켜 세워주지 않나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깎아내리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미지만 높이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항상 배려하고 착하니까 뭐든지 그냥 넘어간다는 식으로 좋은 이미지를 남기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와중에 또 저를 잘 챙겨줍니다. 남편 친구 아내분은 그런 모습이 보기 좋고 부럽다며 남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고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식사 자리가 끝나고 남편은 다음에 또 만나자는 약속과 함께 차에 올라탔어요. 집에 가는 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에만 쳐다보고 있으니 괜히 눈치가 보였는지 저에게 말을 붙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기분 상했어? 별 뜻 없이 말한 거야.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내 성격 알면서 그래? 당신 성격 알고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니까 더 당황스러웠던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상처받을 건 생각 안 했어? 오늘 있었던 일은 나랑 싸우려고 막 뱉은 말 같았다고. 당신은 좋은 이미지로 남겠지만 상대방이 나를 생각할 땐 어떻겠어? 그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한다고. 앞으로는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제가 기분이 상했다는데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는 아무 감정 없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저에게 욕먹을 이유 없다면서 되려 자기가 억울하다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렸고 한동안 냉전이 흘렀죠. 그때가 처음 싸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조금은 들었던 건지 저에게 먼저 다가왔고 남편의 사과를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생각 없이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았죠. 그런데 그런 행동이 쉽게 고쳐지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저를 엄청 잘 챙겨주면서 저를 엄청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을 계속 보여줬지만 집에 들어오는 순간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음식물 쓰레기조차 버려주지 않는 완전 딴 사람으로 변해 있었죠.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 어떤 모습이 진실된 모습인지 헷갈리기 시작했고 밖에서 사람들과 만날 때 남편이 저에게 잘해주는 행동들이 역겨워지기 시작했어요. 거부감이 들었죠.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지 알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주말에 시댁에 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며 시부모님께서 오라고 전날 얘기하셔서 별다른 스케줄이 없어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는 장 봐둔 게 없다며 저와 함께 시장에 가길 원하셨고 어머님과 단둘이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여기저기 구경하더니 과일을 파는 곳에서 어머님께서 걸음을 멈췄고 뭘 사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뭐가 좋을 것 같냐며 물어보시는 상황에서 과일가게 사장님이 말을 붙였어요. 어머, 따님이세요? 엄청난 미인이시네. 여기 똑 닮은 애플망고 있는데 요즘 없어서 못 팔아요. 좀 전에 누가 왕창 사가고 몇 개 안 남았네요. 싸게 드릴 테니 따님이랑 맛있게 드세요. 좋겠어요. 같이 데이트도 하시고. 제 딸이 아니라 며느리예요. 그리고 솔직히 미무는 제가 더 낫지 않나요? 애플망고랑 닮았다는 말이 왜 이리 웃긴 건지. 사장님 장사 멘트 너무 속보인다. 그리고 데이트하러 나온 게 아니고 짐꾼이 필요해서 데리고 나온 것 뿐이에요. 우리 아들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려고 나온 거지. 며느리 밥 해준다고 시장에서 장 받겠어요? 저랑 똑 닮은 애플망고 주세요. 시어머니의 말투에 너무 충격이었죠. 남편과 어찌 똑 닮았는지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 정도는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장 보는 내내 저에게 잘해주는 척 하면서 저를 칭찬해주는 말을 듣게 되거나 단둘이 있을 때는 시어머니 모습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시댁에 돌아왔고 정신없이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장에서부터 속이 좋지 않았어요. 울렁거림이 약간 멀미하는 것처럼 느껴졌었고 힘들게 준비한 음식 앞에서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힘들게 준비한 음식 깨짝깨짝 거리는 게 보기 싫었는지 먹는 게 형편없다며 한 소리 하셨고 시장에서부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니까 그래서 인상이 좋지 않았냐고 기분 좋지 않은 말투로 화를 내셨어요. 아버님은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셨고 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분명 시어머니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고개만 끄덕일 뿐 아버님과 남편은 별 반응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듯 했죠. 그렇게 힘겨운 식사 자리가 끝이 나고 속이 너무 메스꺼려 누워 있어야 할 것 같아 양해를 구하고 남편이 지내던 방에 들어가 누웠어요. 눈 좀 붙이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메스꺼움은 점점 더 심해졌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화장실에 가서 그동안 먹었던 걸 전부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고 어머님이 혹시 임신이 아니냐는 말에 설마 했지만 남편이 약국에 가서 사가지고 온 테스터기로 확인해 본 결과 빨간 줄이 2개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축하한다며 좋아해 주셨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제가 임신을 했는데도 축하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도 아무 말 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정말 실망을 했고 너무 서운한 나머지 결국 한 소리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거야? 당신은 내가 임신한 게 싫어? 결혼 전에는 아이 둘 정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자기 꿈이라고 말했으면서 막상 내가 임신하니까 두렵니? 아니야, 기분 좋아. 그런데 아직까지 얼떨떨해서 그래. 오늘은 나 좀 먼저 잘 테니까 할 일 하고 들어오든지 해.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남편은 빠르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아 너무 짜증이 났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남편에게 너무 서운하다며 눈물을 흘리자 그제서야 축하한다며 무뚝뚝하게 말해줬어요. 그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남편은 아주 푹 잘 잤는지 새벽같이 식당으로 향했어요. 작은 방에서 누워있는데 문도 열어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뒤늦게 안경점 오픈하고 하루 종일 축 처져 있는데 얼굴 한번 보러 오지 않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점심시간에 매일같이 남편 식당에 들러 밥을 먹었는데 그날은 가고 싶지 않아 그냥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 밥은 먹었는지 궁금하지도 않는지 점심시간이 지나도 안경점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바로 옆 건물인데 너무하다고 생각했죠. 임신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남편의 태도가 너무 바뀌는 바람에 이건 아닌 것 같아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고자 식당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방 아줌마께 물어보니 아침에 같이 나가지 않았냐고 이상한 말을 하시길래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말을 하는 순간 아침에 어떤 여자랑 같이 차 타고 나가는 거 봤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임신한 아내가 있는데 바람 피울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말을 듣게 되니 정신적인 충격에 휘청거렸고 저는 다시 안경점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하루 일과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창밖을 쳐다보며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 차가 지나가는 게 보였고 저는 허겁지겁 매장문 잠그고 옆 건물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몰래 숨어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이 주차를 끝내고 차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앞좌석에서 저번에 만났던 남편 친구 아내분이 내리는 걸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왜 남편 차에서 내리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와 처음 데이트할 때 보여줬던 자상한 표정으로 그 여자와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고 도저히 그 모습을 보며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 앞으로 다가갔죠. 앞뒤 사정 안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임신한 아내 두고 대놓고 바람 피운다고 남편을 밀치며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난리를 치자 친구 아내분이 저를 말렸고 그 여자에게도 화를 내려고 하자 통화를 하면서 뒷좌석에서 누군가가 내렸습니다. 바로 남편 친구분이었죠. 통화를 하던 도중 급하게 끊더니 왜 그러냐며 당황스러워했고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친구분께서 거리처와 통화를 하고 있어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죠. 제가 본 둘의 눈빛은 그게 아닌 것 같았는데 친구분께서 뒷좌석에서 서류들을 꺼내더니 통화하면서 서류를 훑어봐야 할 것 같아 뒷좌석에 앉았다며 대신 상황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제 얼굴은 너무 빨갛게 변했고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에 빠르게 안경점으로 향했습니다.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저를 웃긴 여자로 볼 것 같아 너무 창피했어요. 남편은 뒤이어 안경점으로 오더니 그런 걸 의심하냐며 친구가 운영하는 사업 물건들이 자기 식당에 설치하려고 견적을 보고 있었다며 자기 이미지 깎였다고 화를 내고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너무 위축이 된 나머지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끔 부부 모임이 있을 때 남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웃음을 잃지 않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표정 싹 바뀌어서는 저를 무시하고 짜증도 많이 냈죠.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겪게 되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나 봐요. 이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얼굴 한번 못 보고 아이가 자라야 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의 이중적인 면들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노력하고 있고 가정에 정말 충실히 잘하고 있다며 오히려 자기가 서운하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주변에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남들한테는 웃음까지 팔며 정말 자상한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데 정작 가족이나 배우자한테는 막말하거나
태도가 싹 바뀌는 사람이 있나요? 여태껏까지 경험해 본 적 없다가 남편의 행동을 보니 정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며 시간을 보내니 어느덧 제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출산이 임박해질 정도의 만삭이 되어 있었어요.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안경점도 잠시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매장에 찾아오셨어요. 괜찮은 안경 하나 받길 원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마음에 드는 안경 하나를 고르시면서 중요한 개모임이 있다며 외모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개모임 하시는데 옷이 엄청 화려하세요. 오늘 개모임 끝나고 어디 가시나 봐요? 응, 그런 거 네가 알 필요 없고 그냥 빨리 안경이나 주거라. 시간 없다. 다른 사람들 벌써 도착했겠다. 너 출산하면 내 자유 없어지잖니. 산후조리 해달라고 할 거 아냐? 아들 낳아달라고 입이 닳도록 외쳤구만. 결국 딸이고. 에휴, 한숨만 나온다. 처음에는 아들, 딸 상관없다고 하시더니 정말 너무하세요. 성별을 떠나서 사랑해 주셔야죠. 그래도 현욱 씨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님께 산후조리 해달라고 말한 적 없어요. 안 해주셔도 돼요. 벌써 산후조리 연도 다 알아봤어요. 시모는 제가 안경을 닫고 있는 걸 뺏어 가시더니 돈은 나중에 주겠다며 급하게 나가셨어요. 그런데 워낙 급하셨는지 가방을 두고 나가셨습니다. 안경만 쳐다보며 가시길래 어머님 부르며 가방을 흔들었어요. 어머님은 벌써 횡단보도 반대편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보고 빨리 건너오라며 재촉하셨고 횡단보도 불이 깜빡거리고 있길래 무거운 배 움켜쥐며 급하게 걸어갔어요. 그런데 중간쯤 도착해서 빨간불로 바뀌어버렸고 제가 건너갈 때까지 차들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코너에서 검은색 차가 튀어나왔고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온몸이 경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차는 멈추지 못하고 저랑 부딪히고 말았어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정신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데 시어머니의 말이 제 귓속에 울려 퍼지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어머머머, 이를 어쩐다? 저기요, 구경하지 말고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아이, 그러니까 빨리 건너왔어야지. 에휴, 내 가방 어떡해? 이거 이번에 큰 돈 주고 산 명품 가방인데. 예, 주변 사람들이 119에 신고했다니까 금방 구급차 올 거다. 큰일이네. 양수까지 터진 것 같은데. 구급차는 왜 이리 안 와? 아유, 이러다 개모임 늦겠네. 저기요, 택시. 성북동으로 빨리 좀 갑시다. 그리고 제가 눈을 떴을 때 병실에 누워 있었고 저희 엄마와 아빠가 눈물을 흘리며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희미하게 눈을 뜬 상태로 손가락을 움직이니 엄마는 제가 정신을 차린 걸 확인하셨고 의사가 제 몸 상태를 체크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정신을 잃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저희 부모님과 그리고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제 귀는 멀쩡했는지 부모님과 경찰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사고를 내신 분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블랙박스의 영상들도 확보를 한 상태인데요. 수사를 해보니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대화 내용이었어요. 뒷좌석에 타고 계시던 분이 여기 누워 계신 분의 남편 되시는 것 같은데 운전한 여성분의 관계가 의심스럽네요. 최종 목적지가 모텔로 나오는데 블랙박스 내용을 보면 여성분의 남편에게 들켜서 쫓기는 상황이었고 너무 급하게 달리다 보니 운전이 미숙한 여성분께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당황했는지 엑셀을 밟으셨네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남편은 친구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고 친구에게 들키자 급하게 도망치던 도중 저와 사고가 나게 된 거였죠. 온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다쳤는지 몸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잊고 있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고 뱃속의 아이를 확인하려고 힘겹게 팔을 움직여 배를 만졌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아기는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편과 그 여자의 부적절한 관계에 제가 이렇게 됐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났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오셨어요. 힘겹게 고개를 돌렸고 분노한 눈빛을 보고 제 시선을 회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남편의 행동에 대해 뭐라고 하면서 화를 내셨고
경찰은 사고 낸 여성의 사진과 남편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자기 아들이 맞는다며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갑자기 입을 틀어 막았어요. 여성의 얼굴을 보고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불안한 표정으로 손을 떨기 시작했고 저는 힘겹게 입을 떼며 내 아기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네요. 제가 온전치 않은 몸으로 난리를 치자 엄마는 진정하라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가까이 와달라고 손짓을 한 다음 사고가 났을 당시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모두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 실신하듯 털썩 주저앉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으며 한 가족이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며 다른 사람의 약속은 중요하고 임신한 몸으로 사고가 난 며느리는 세상 떠나도 상관없냐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신 시어머니 입에서 죄송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경찰이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왜 여성분의 사진을 보고 놀랐냐며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진지하게 물어보니 한참을 입을 닫고 있다가 엄청난 사실을 폭로하셨습니다. 남편 친구의 아내와 남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고 몰래 만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거기에 더해 그 친구분이 사랑을 주며 함께 살고 있는 초등학생 6학년인 아들이 남편 자식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죠. 어차피 밝혀지게 될 거라 모든 걸 털어놓으셨습니다. 엄마는 절대 용서할 수 없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머리채 잡고 내쫓으셨어요. 며느리 고통사고 났는데 계모임 간 시어머니도 이상하지만 그동안 저를 속이고 결혼까지 한 남편을 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꺼운 철판을 깔고 친구분과 만나 식사를 할 때도 차에서 내렸을 때도 둘은 저와 친구분을 속이며 몰래 만나오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남편과 그 여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어요. 제 몸이 회복이 될 때까지 부모님께서 저를 대신해 법적인 절차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노크를 하며 들어왔어요. 학생이 조심스럽게 들어오더니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엄마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부모라고 생각하는지 엄마를 용서해달라며 찾아온 학생을 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용서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믿고 있었던 남편의 배신과 세상을 떠난 아이를 생각하면 그 여자에 대한 분노는 하늘을 찔렀죠. 그래서 제가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와 남편이 표정이 좋지 않았던 걸 알게 되었네요. 아버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알게 된다면 아마 가만두지 않았겠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학생에게 미안하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고 너희 부모는 벌을 받아야 될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내보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병실을 떠났을 때 제 가슴도 너무 아팠습니다.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런 상처를 받아야 하나요? 지금 현재 다행히 몸은 많이 회복이 된 상태이며 걸어다니는 게 조금 불편하지만 금방 회복될 거란 의사의 말에 열심히 재활치료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네요. 그 여자에게 징역을 살게 할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수사할 때 모르고 엑셀을 밟았다고 진술했지만 저는 왜 일부러 사고를 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까요? 마음 같아선 징역을 보내고 싶지만 눈물을 흘리며 자기 엄마라고 용서해달라는 학생이 계속 눈에 걸리네요. 우리 아기는 빛도 못 보고 떠났는데요. 제 삶이 이렇게까지 변하게 될 거라곤 정말 생각 못했어요.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께서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지 의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법적인 보상은 전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에 대한 처벌만 남아있는 상태죠. 저와 비슷한 경험 아마 없으시겠지만 그동안의 오랜 인생 경험 바탕으로 의견을 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겨내야 할 일들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